요즘 금융시장에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과 또 그 후 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조금은 불안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특히 향후 금리나 채권 방향 어떻게 될지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7배나 늘었는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 2022년 3월 1조 원에 달하던 채권 순매수 규모가 2023년 3월까지 1조 원에서 7.1조 원으로 약 7배 늘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기준금리 고점에 거의 다 왔다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표를 보시더라도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5%보다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시장은 베팅, 그러니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서 동결하다가 적어도 올 여름 전후 늦어도 하반기 내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다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망은 바뀔 수 있지만 많이 올려봐야 지금보다 한 번 정도 내외 올리는 게 최대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다수인데요. 이렇게 곧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동결 또는 인하로 되면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대표 우량 회사채 금리를 2005년 1월 1일부터 2011년 말까지 나타낸 자료인데요. 여기 음영친 부분이 2008년 말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같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빨간색 그래프 채권 금리도 덩달아서 내려온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한국의 우량 회사채 금리는 금융위기 당시 세전 연 9%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기가 진정되면서 금리가 세전 연 4에서 5%대로 내려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금리가 반토막이 난 거죠. 이렇게 앞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인하되는 것까지 기대하셔서 또 채권 투자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 잠깐 소개해드릴 중개형 ISA, 다시 말해서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절세 혜택이 큽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채권 투자를 하시면 이자를 받으실 텐데 그 이자에 대해서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채권 투자를 하시면 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비과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표를 보시면 이 중개형 ISA 계좌에서 채권만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 원 이자 수익을 얻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인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지만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세금이 0원입니다. 말 그대로 30만 8천 원이 절감되는 건데 이게 쌓이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은 세금을 당장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다가 계좌 해지할 때 모든 과세 소득을 통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일반형은 연간 최대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에다가 그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4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9.9%로 저율 과세됩니다. 거기다가 이 중개형 ISA 계좌 내에서는 이 손실이 난 부분도 감안해서 세금을 부과해준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만약 제가 만기 해지 시점에 계좌를 보니까 채권 이자 수익이 있고 주식 손실이 있다면 이 손실 부분을 감안해서 어려운 말로 상계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일단 먼저 채권에서 난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이 표에 따르면 제가 채권을 사고 팔아서 남긴 매매 차익 2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채권을 투자해서 이자 수익이 600만 원이 났는데요. 여기서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서민형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도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설명드려서 이자 수익 6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공제받으면 남은 이자 수익은 400만 원인데요. 여기에다가 주식에서 손실난 300만 원을 빼고 남은 최종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채권이자 400만 원에서 주식 손실 300만 원을 제외하면 100만 원 남는데요. 이 100만 원이 최종 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9.9% 세율을 계산해보면 최종적인 세금은 최대 9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연금 계좌, 절세 계좌라고 하면 아주 긴 유지기간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중개형 ISA 계좌는 딱 3년만 유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꼭 돈을 넣지 않아도 계좌를 만들어만 두면 알아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일찍 만들어서 손해볼 게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이 계좌를 만들어 두시고 그냥 돈 한 푼도 안 넣고 놔뒀다면 2020년, 2021년, 2022년이 지나서 2023년 올해부터는 절세 혜택이 적용되는 계좌로 바뀌는 거죠. 또 보통 혜택이 좋으면 납입금 한도가 낮아서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이 중개형 ISA 계좌는 한도도 꽤 널널합니다.
1년에 2천만 원이면 월 단위로 나눠봤을 때 한 달에 약 160만 원 정도를 부어야 되는데 한도가 낮은 편은 아니죠. 심지어 한도 2월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는 쓸 돈이 너무 많아서 이 중개형 RSA 계좌에 돈을 1천만 원밖에 넣지 못했다면 1년 한도 2천만 원 중에 제가 넣은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만 원은 내년에 마저 넣어도 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중개형 RSA 계좌를 개설하시거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침 삼성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 중개형 RSA 계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10만원 이상만 투자하시면 5천원 상품권을 지급해드리고 이렇게 거래 금액에 따라서 최대 10만원 상품권을 전원 지급해드린다고 합니다. 어차피 투자하실 거라면 이런 이벤트 혜택도 누리시고 중개형 RSA 계좌로 절세 혜택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중개형 RSA 계좌는 미리 만들어 놔서 나쁠 건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이죠. 엠팝에 들어가셔서 메뉴에 채권 RP 탭 누르시면 채권 매매 탭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채권, 국채, 회사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